자, 오늘 저희가 할 거 첫 번째 샌드 애니어 사용 방법 요거를 보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샌드 애니어를 PC에다가 설치를 해요. 자, 그래서 요 네이버 검색창에 샌드 애니웨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아마 샌드 애니웨어 이렇게 쳐보면은 샌드 애니웨어라고 이렇게 자동 완성 검색어에 뜰 거예요. 자, 요걸 눌러보시면은 샌드 애니웨어 대용량 파일 전송이라는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웹사이트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샌드 애니웨어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 보내기 받기가 바로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한 개만 바로 빠르게 보낼 때는 샌드 애니웨어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긴 한데, 우리가 파일을 전송하고 주고받는 걸 꽤 여러 번 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파일을 다운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샌드 애니웨어 위쪽에 보시면요, 다운로드라고 아마 가운데쯤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눌러 주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창이 나와요. 여기 윈도우 모양의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 창이 열렸는데요. EXE가 어차피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열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셋업 창이 다운받아지면서 다 다운받아지면 바로 열려지겠죠? 조금 기다릴게요. 자, 파일 열기를 보면은 이 탭이 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라고 뜨는데요. 얘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런 설치 창이 떠요. 자, 여기 구성 요소 선택하는 건데 따로 선택할 게 없어요. 그대로 다음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설치.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기존에 샌드 애니어가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창이 뜬 거고요. 만약 처음 설치할 땐 요 창은 뜨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요 파란색 바가 요 끝까지 가겠죠.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저도 마침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PC 버전에 샌드 애니어는 이미 설치를 했어요. 창에 이런 게 이제 뜨는데요. 이거 일단 화면 다 닫을게요. 저 요거 뜨신 분 뜨지 않으신 분 상관없어요. 밑에 떠 있을 거거든요. 일단 X 눌러서 다 닫아 볼게요. 일단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요런 게 아마 생겨 있을 거예요. 샌드 애니웨어. 얘를 따닥 열었을 때 아까 그 전송창이 뜨는 거예요. 자, PC 버전 샌드 애니웨어 설치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다운로드해서 설치까지만 하면 샌드 애니어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PC에만 설치하면 안 되고요. 내 핸드폰에도 샌드 애니어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휴대폰에 샌드 애니어 어플을 설치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플을 설치를 할 건데요. 어플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에서는 플레이 스토어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안드로이드 폰이 아니라 애플 폰이면은 그 앱스토어라고 있죠. 그거 들어가시면 똑같이 찾으시면 돼요. 자,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샌드 애니웨어라고 적어주세요. 요거 이제 파일 전송 프로토콜로 자, 요걸 받을 거니까 설치 누르시면 되겠죠.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다 보니 열기가 뜬 거고요. 설치를 한번 눌러서 설치 진행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서 최근은 내가 진짜 최근에 찍은 것들 또는 최근에 이 핸드폰에 저장한 것들이 보이는 곳이에요. 사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플을 설치했으면 어플이 보일 거고요. 네, 그렇게 보이는 공간을 최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만 볼 때는 요 옆에 사진을 누르시면 내가 찍은 사진들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디오는 내가 찍은 비디오를 볼 때, 그리고 오디오는 내 핸드폰 안에 있는 오디오, 음악 같은 것들을 볼 때, 앱은 여기 설치되어 있는 앱을 볼 때,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파일 눌러보면 요 컴퓨터, 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저희가 사진을 가져올 거죠. 그래서 사진으로 가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찍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요. 카카오톡을 받아서 저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경로대로 보면은 픽처스 폴더 카카오톡에 가셔야 카카오톡 사진을 볼 수 있고 DCIM의 카메라에 가야지 그 사진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샌드 애니어가 좋은 점은요. 날짜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 카카오톡에 저장이 돼 있든 뭐 아까 카메라 폴더에 저장돼 있든 상관없이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내가 촬영한 거는 바로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금요일날 찍었던 이런 사진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겠다면은 얘를 그냥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그 날짜에 찍은 사진들을 몽땅 가져오겠다가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내가 몇몇 개만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 그 몇몇 개를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디오 또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하고 예를 들어 비디오 내가 이런 비디오를 하나 찍은 게 있어서 요것도 가져오겠다 하면은 그것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사진하고 비디오까지 몇 개가 선택됐는지 요 밑에서 보여지죠? 자, 요 밑에 지금 저는 사진 3개, 비디오 1개를 일단 선택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하고 보내기를 하면은 그 파일이 보내질 수 있도록 난수 코드가 뜨는 거예요. 저번에 촬영한 사진으로 한번 골라볼게요. 저번에 촬영한 사진. 이때 이제 촬영한 사진들이 있네요. 네,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골라서 내가 가져올 사진들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다면 보내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난수 코드 어떤 숫자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온 숫자 보이시죠? 이거를 여기 있는 샌드 애니어를 열어서 여기 받기에 키 입력하는 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그 지금 받고자 하는 제가 선택한 19개 파일이 이렇게 보이고요. 기본적인 경로는 다운로드 폴더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내가 다운로드에 저장해두면 내가 못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폴더 모양을 눌러서 예를 들어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바탕화면에 새 폴더 예를 들어서 촬영 사진 또는 제품 사진 이렇게 적어서 폴더 이름을 골라주시고 폴더 선택을 하시면 여기 경로가 바뀌어요.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있는 제품 사진 폴더에 받겠다. 자, 그러고 요게 이제 저장 버튼이에요. 요걸 딱 누르면 이 샌드 애니어로 지금 받고 있는 파일들이 전송이 돼서 이렇게 들어와지게 됩니다. 이 동그라미가 끝까지 여기까지 가면 전송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네, 전송 완료가 됐죠? 그럼 이렇게 제품 사진이란 폴더가 생겼고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 찍었던 제품 사진들이 요 안에 이제 받아져서 들어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셨죠? 또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좀 아쉽다 보니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갤러리에서 사진을 바로 컴퓨터로 전송하고 싶다. 그때도 샌드 애니어가 깔려 있으니까 그게 이제 가능한데요. 갤러리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죠. 여기 사진에서 내가 공유해서 가져오고 싶은 사진들을 선택하고 밑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이 공유에도 샌드 애니어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뜰 거예요. 그럼 요걸 눌러서 샌드 애니어처럼
416062 이렇게 뜨죠. 그럼 마찬가지로 샌드 애니웨어에서 이런 식으로 적어서 확인해서 아까 전과 똑같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약간 우리가 샌드 애니웨어를 배우는데 샌드 애니웨어로 아예 들어가셔서 가져와야만 하는 줄로 아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을 선택해서 공유를 샌드 애니웨어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받는 방법은 똑같아요. 바탕화면에 아까 만들어놨던 제품 사진 폴더에다가 선택해서 다운받겠다 하면 이렇게 다운이 받아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샌드 애니어는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서 컴퓨터로 자료를 옮겨보기도 했지만 반대로 컴퓨터에서 핸드폰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제 그냥 핸드폰 화면이에요. 그죠? 만약에 샌드 애니어를 열어서 내가 어떤 자료를 뭐 사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파일 같은 거일 수도 있겠죠. 어떤 자료를 끌어다가 넣으면은 그게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선 이렇게 번호가 뜨고요. 이걸 핸드폰에 있는 샌드 애니어를 열어서 샌드 애니어로 옮기는 것 또한 가능한 거예요. 물론 우리 업무상에서는 보통은 핸드폰에 있는 걸 컴퓨터로 옮길 일이 많긴 하겠지만은 반대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샌드 애니어를 열어서 여기 보면은 지금 9분 25초 만료 뜨죠. 그 전까지만 얘를 옮기면 되거든요. 아까 사진을 보낸 건 보내기였다면 반대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또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핸드폰으로 받을 때는 받기라는 아이콘을 하단에 여기 있죠. 눌러주시면 키를 입력하세요 떠요. 여기다 이 키를 입력해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QR을 눌러서 QR코드로 찍으셔도 돼요. 자, 한번 여기 적어 볼게요. 파리파리네. 자, 이렇게 해서 받기를 하면은 반대로 PC에 있는 거를 핸드폰으로 다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운받은 거는 만약에 사진이면 갤러리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문서라고 한다면 핸드폰에 문서 저장되는 곳 있죠.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샌드 애니어 사용하는 방법은 다 배운 것 같아요.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얘는 넘어가고 자, 두 번째 저희 미리 캔버스 사용 방법을 좀 익혀볼게요. 미리 캔버스라는 거는요. 사진을 편집하고 활용하실 때 마케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툴이에요. 다른 툴로는 망고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긴 한데요. 그런 툴들은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미리 캔버스는 알집 만든 데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전체 무료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만드시는데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미리 캔버스 그럼 들어가 볼게요. 프로그램으로 받는 건 아니고 웹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인터넷 들어가 주세요. 네이버에서 미리 캔버스라고 적어 볼까요? 그러면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가 나옵니다. 요거 클릭해 주세요. 저작권 걱정 없대죠. 네, 그래서 좋아요. 얘가 우리가 이제 사진 같은 걸 구하려면 막 학생 사진이라든지 주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거의 외국 사진들이 많으니까 내가 딱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는
아마 만든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자인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포토샵이 있더라도요. 내가 이런 사진이나 일러스트 요소들이 많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미리 캔버스에서 만드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정도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저도 바쁠 때는 미리 캔버스를 되게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게 로그아웃이 돼 있으면은 어떻게 뜨냐? 잠깐만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5초 회원가입이라고 뜰 거예요. 요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미리 캔버스에 이름하고 이메일, 비밀번호를 적어서 회원가입하실 수도 있지만 SNS 소셜 계정들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럼 간단하게는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구글 아이디로 가입하시면 되겠죠? 네, 그냥 이렇게 눌러서 가입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이 자리가 제 컴퓨터다 보니까 바로 연결이 된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가입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은 진짜 쉬워요.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해주시면은 거의 이제 가입이 끝난 거예요. 자, 요거 로그인 하세요. 요거는 뭐냐면 저는 제 컴퓨터다 보니까 여기 로그인 유지해 놓으면 편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본인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로그인 유지를 해놓으면 딴 사람이 내 미리 캔버스에 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 제가 미리 캔버스 꽤 많이 쓴다니까요. 마케팅 툴 설명할 땐 거의 다 미리 캔버스, 포토샵 아닌 과정들 있죠? 그런 과정들은 미리 캔버스를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교실 안에서는 미리 캔버스를 엄청 많이 쓰니까 일단 로그인을 유지해 놓으면은 누군가가 본인 미리 캔버스에다 작품 하나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로그인 유지 하남 요거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저는 유지해 놓을게요. 자, 여기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 자, 여기서 웹용과 인쇄용을 고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웹에다가 띄울 거죠? 그러니까 웹용을 일단 골라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사용한 사이즈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보통 이제 문서들에 쓰여지는 사이즈들이 보여요. 얘가 좋은 점 하나가 또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디에는 어떤 사이즈를 써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좋은 점이에요. 만약에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겠다 하면은 상세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상세 페이지 사이즈로 딱 떠요. 얘가 크롬 브라우저가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크롬으로 열어라 라는 건데요. 엣지에서도 동작은 하기 때문에 크롬이든 엣지든 상관없어요. 자, 상세 페이지를 띄울 수 있는 사이즈가 딱 떴고 여기 옆에 보시면요. 상세 페이지로 쓰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템플릿들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사진 가져올 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이제 상세 페이지 구성 요소 중에서 이런 디자인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요. 얘를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이쪽에 가져와져요. 하나 골라보세요. 이걸로 할까? 그러면 나는 자, 이렇게 가져와졌죠? 그리고 여기 글씨나 이런 것들은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감성 펜션이 아니거든요. 그럼 얘를 따닥해서 여기다가 조용하고는 모르겠어요. 조용하고 작고 깔끔한 요리 타이머 이런 식으로 내가 적는 거죠. 그리고 요 미리 블레스 여기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모던 타이머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제목을 적거나 요 글씨 부분에 대해서 클릭해 보면 글씨의 크기나 글씨체 등을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글씨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 옆에 보면 이렇게 지금 별표가 있죠.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은 별표를 눌러놓고 내가 그 별표 있는 것 중에서 고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웬 집 모양인가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내가 이미지를 집어넣겠다 하면은 이미지 넣기를 눌러서 다른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어쨌든 요거 이름 바꿔보는 거 잘 되셨어요? 자, 요 옆에 보면 업로드라고 보이세요? 왼쪽에 업로드.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내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어요. 요 밑에는 제가 기존에 먼저 업로드해 놓은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위쪽에 내 파일 업로드라는 이 녹색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아까 우리 바탕화면에 제품 사진이라고 폴더 만들어 저장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폴더를 따닥 열고 내가 가져올 사진을 선택합니다. 요거 가져올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파란색 바가 이 끝까지 왔고 그 다음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이미지가 넣어졌죠? 그러면 타이머를 가져온 걸 선택하시면 요 옆에 필터 효과와 직접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정해서 밝기라든지 대비값 이런 것들을 맞춰서 사진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 찍다 보니까 여기 행주가 약간 찍혔었네요. 저번에. 그죠? 얘를 따닥 해서 크기를 좀 조절해서 행주가 안 보이게 조금 넓혀서 맞출게요. 그리고 체크 하면은 이런 식으로 행주 부분이 잘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제가 새로 디자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파일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시면 디자인을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사이즈로 만들 건데요? 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저는 지금 얘는 이제 상세 페이지로 쓸 거고 대표 사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1000에 1000픽셀짜리 대표 사진 사이즈를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 사이즈가 있으면 고르면 되겠지만 사이즈가 없다면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입력 누르고 1000에 1000픽셀 이렇게 해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면 1000에 1000픽셀짜리 새 디자인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거 새 창 띄우는 거 안 어렵죠? 조용히 계시면 제가 아까 전에 템플릿을 우리가 불러와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템플릿에는요 상세 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은 간단하게 말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가 만약 로고가 필요한 거라면 로고를 치면 로고로 쓸만한 템플릿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눌러서 적용해서 내용을 고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게 템플릿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는 대표 사진을 만들 거니까 템플릿을 쓰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미리 캠퍼스에 대해서 각각의 이 요소들을 설명하려고 요 창을 연 거니까 지금은 템플릿은 누르지 마세요. 자, 밑에 작업 공간 요거 이제 또 설명드릴 건데, 작업 공간은 뭐냐면요, 기존에 내가 미리 캠퍼스에서 작업을 한 게 있다면 그 작업을 한 것들이 여기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양인데 다른 제품을 넣어가지고 다시 템플릿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저장이 돼 있는 걸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작업 공간은 내가 기존에 작업했던 거를 불러와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업로드. 아까 따라하느라고 업로드를 하긴 했을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내 파일, 내가 갖고 있는 사진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전을 하거나 홍보를 하기 위해 찍은 사진들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이 업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사진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고 음악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음악은 최근에 나온 거라 준비 중입니다 라고 뜨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랑 동영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넣은 이미지 중에 필요가 없어진 이미지들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서 여기 옆에 보면 점점점 보이죠? 여기서 제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넣어놨는데 내가 나중에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은 점점점 눌러서 다운받아서 컴퓨터에 저장도 가능해요. 어쨌든 요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사진들을 내가 찍은 사진을 가져올 때 이용하는 게 업로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사진. 사실 이 미리 캔버스의 굉장한 장점은 사진이랑 요소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사진들, 예를 들어 이런 한국인들이 찍은 사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만약에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면은 무료가 아니라 돈을 많이 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모델을 섭외해서 사진을 직접 찍게 돼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쵸? 근데 미리 캔버스에서는 지금 이런 한국인 사진들 있죠. 정서에 맞는 사진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진을 여기다 검색을 하면은 그에 관련된 사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럼 선생님을 적으면 선생님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선생님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사진이 가져와지고 사진의 크기를 내가 적당하게 크게 늘려가지고 배치를 하시거나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사진이 만약에 여기서 좌우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좌우 반전해서 이렇게 두시면 되기 때문에 사진은 우리가 모델이 없어도 그러니까 모델이 없고 또는 뭐 다른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하려면 이런 사진들이 없는 반면에 지금 여기는 이렇게 사진이 제공되고 있는 게 꽤 많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 사진이 없어서 포토샵에서 작업을 못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얘네는 다 이게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 안에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사진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소로 가볼게요. 자, 요소는요, 사진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둘 다 그래픽이긴 하지만, 사진은 진짜 사진이고요. 요소는 보통 이제 그래픽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컬렉션, 일러스트레이션 다양하게 있는데요. 위쪽에 전체 검색에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요소를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를 쳐볼까요? 어버이, 부모님.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이런 식으로 부모님과 관련된 사진들이 사진엔다. 이런 그림들이 보이죠? 네, 뭐 데이케어 센터 같은 데서 쓰기가 딱 적당하겠죠. 아니면 어린이날 근처니까 어린이 이렇게 쳐보면 또 어린애들이 보여요. 네, 굉장히 간단하게 사진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구성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사진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이다 하면 얘를 선택해보면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요거 노란색 모자가 싫다 하면은 다른 모자로 바꿔서 색깔을 넣을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요소예요. 근데 요소가 무조건 색깔을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찍었을 때 이렇게 색상이나 그림자 링크가 나오는 것들은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다른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얘를 찍어보면 안 뜨죠. 이거는 그냥 아예 그림으로 만들어진 요소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쓰셔야 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체 컬렉션 일러스트 아이콘 조합해서 쭉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프레임을 고르겠다. 그럼 이렇게 프레임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프레임과 모거 프레임 등의 다양한 프레임들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나타내겠다 한다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골라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내가 만약 업로드에 있는 이미지를 끌어다 넣거나 사진에 있는 이미지를 끌어다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 놓게 된다면요. 이런 식으로
핸드폰 안에 사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 뭐 도형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사각형이나 이런 도형을 만들어서 크기 조절해서 쓰실 때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요소의 도형에서는 색상을 바꾸거나 아니면 불투명도를 줘서 흐리게 주거나 외곽선을 줘서 테두리를 만든다든지 그림자를 준다든지 뭐 이런 사항들을 다 설정할 수가 있어서 꾸미시는데, 디자인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소에는 이런 일러스트의 인포그래픽 차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포그래픽 요소를 만약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을 때도 이렇게 쉽게 가져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포그래픽 요소가 있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트 요소들이 다 들어있고요. 이런 차트를 만약에 고른다면은 차트에 대한 행과 열 값을 입력하면 여기서 데이터가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검사표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나타낼 때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마케팅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증가 추세라든지 이런 걸 보여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토샵에서 일일이 만들기가 좀 힘들 때는 이런 거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쓰기가 괜찮겠죠. 또 사이즈표 같은 경우도 표로 들어가면 이렇게 사이즈표 있어요. 우리 저번에 박스 만들어서 그 안에 글자 넣어서 사이즈표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했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포토샵에서. 근데 좀 어려웠죠? 그죠? 네, 어려웠다고까지는 얘기해 주라죠. 자, 어쨌든 그게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행과 열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형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만약에 사이즈표를 넣을 때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텍스트. 자, 요소까지는 이해하셨죠? 이제 텍스트 설명할게요. 텍스트에서는 제목 텍스트, 부제목 텍스트, 본문 텍스트는 각각 크기 정도예요. 제목 텍스트는 요 정도 크기라면 부제목 텍스트는 요 정도 크기, 그리고 본문 텍스트는 요 정도 크기로 적혀지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크기로 그냥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는 텍스처 폰트라고 해서 다양한 폰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해당 폰트에서 따닥 해서 수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폰트를 두 개를 합쳐 놓은 거거든요. 그룹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에 거만 쓰고 아래 거를 안 쓰겠다라고 하실 때는 얘를 선택해서 그룹을 풀시고 밑에 거를 지워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것만 활용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이라서 보면은 스타일에도 뭐 웅성웅성이라든지 이런 효과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레이아웃 프리셋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20% 할인 이런 것들을 달고 싶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모양을 꾸며주시고 뭐 20%가 아니라 30%다 10%다 하면은 여기 내용만 이렇게 고쳐가지고 쓰실 수가 있더라. 배달 할인이 아니라 지금은 뭐 봄맞이 할인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타일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고요. 특수 문자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조합해서 좀 더 소개할게요. 자, 제목 텍스트를 적었어요. 제가 모던 타이머라고 그냥 적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 타이머를 적은 것에 대해서 이 위쪽에 텍스트의 이 부분은 글꼴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글꼴들 중에 마음에 드는 글꼴을 선택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글 상자에서 이 줄을 넘어가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는데 이럴 때는 여기 가에 좀 널따란 요 동그라미 있죠? 얘를 넓히시면은 이렇게 글 상자의 크기를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요 가장자리 동그란 모양은 크기 조절. 요거는 이제 글 상자 크기. 이해되시죠?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글씨에 대해 좀 더 얘기하자면 얘는 이제 글씨 크기. 얘가 진하게 기울임, 밑줄, 취소선 이런 뜻이에요.
위첨자, 아래첨자, 대소문자 변환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얘는 글씨를 우리가 글상자 안에서 정렬하는 방식인데 얘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여기 불투명도는 글씨의 불투명도. 글씨를 흐리게 적고 싶거나 똑바로 진하게 적고 싶거나 할 때 불투명도. 얘는 글자색. 글자 자체의 색상이라면 글자 자체의 색상도 여기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사진에서 찍어서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여기 위쪽에 색상표를 눌러서 다양한 색상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배경색. 그래서 글자 배경색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글자 조정에 자간 있어요. 그래서 글자 간의 간격을 조절할 때 자간. 행간은 만약에 글자가 두 줄로 넘어갔다 하면은 그 줄 간격. 장평은 글자의 너비 라는 뜻이고요. 외곽선을 이용해서 글자에 테두리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포토샵 기능들을 얘가 다 가지고 있어요. 되게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죠. 물론 안 되는 기능들도 당연히 있는데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기능들은 미리 캔버스 안에 거의 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눕기 따기나 뭐 이런 거는 없다 보니까 그거를 만약 하시려면은 다른 사이트를 좀 더 활용하셔야 할 것 같긴 해요. 아니면 포토샵으로 따오시거나. 자, 어쨌든 외곽선도 있고 그림자도 있고 그림자 방향이라든지 불투명도 그리고 거리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림자 색깔 또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 그라데이션 중에서 색깔을 이렇게 글자 색깔의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가 있고 방향도 조절이 가능해요. 색상도 두 가지 색상 중에 조절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는 있는데 포토샵처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색깔을 뭐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주고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냥 두 가지 색상에서 그라데이션을 조절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곡선. 요건 이렇게 동그란 원을 따라서 글씨가 적힌 것처럼 만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에다가 만약에 이런 경우 쓸 수 있겠죠? 프레임을 이런 원형 프레임을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가 만약에 업로드해서 올렸던 그림을 끌어다가 넣고 이렇게 주변에다 글씨를 적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 있는 잠깐만요. 나중에 그랬다 보니까 선택이 안 되네. 자, 여기서 이 곡선을 이용해서 조절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링크는 하이퍼링크인데 여기를 눌렀을 때 어디로 가게 하는 거 요거는 아직 좀 제대로 구현되진 않아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테마는 여기 내가 예를 들어서 템플릿을 어떤 걸 골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다가 테마를 조절을 해주시면요. 이런 색깔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색에 맞게 색깔을 이렇게 바꾸는 테마라는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좀 같은 느낌이라도 다른 느낌처럼 바뀌죠. 이런 테마를 바꿀 수도 있어요. 요건 되돌리기. 이전으로 돌리는 거. 자, 옆에는 동영상인데요. 동영상을 여기 지금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넣으실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검색해서 넣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능은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쪽 메뉴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페이지 단위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옆에 있는 요거는 페이지를 간단하게 내가 메모를 해놓을 때 이 페이지가 뭐에 대한 거다 메모할 때 요거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이용해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준다면 이런 식으로 뭔가 뭐 떠오르기라든지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상세 페이지에서 이렇게 하진 않고요. 요거를 굳이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인스타 같은 데 짧게 영상 만들 때 있죠. 그럴 때 활용하시면 적당하실 것 같아요. 저장을 할 때 이미지로도 저장할 수 있지만 동영상으로도 저장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경우는 동영상으로 저장해서 그렇게 활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경 색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넣고 싶은 배경 색깔을 선택해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역시 색상표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얘는 페이지 추가. 요거는 페이지를 복사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느낌인데 카드 뉴스 같은 경우는 같은 레이아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안에 내용만 바뀌거든요. 그럴 때는 페이지를 복사해서 다시 만드는, 페이지를 추가해서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페이지를 복사해서 바꿀 내용만 수정하면 되겠죠. 그때 이용하는 게 페이지 복사고요. 요건 앞으로 뒤로인데 이 페이지를 뒤로 이동한다든지 뒤에 있는 페이지를 뭐 앞으로 이동한다든지 할 때 쓰는 거고요. 요거는 삭제. 자, 미리 캔버스 다 소개한 것 같아요. 일단 요 화면은요, 여기서 몇 정도로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볼 수가 있으시니까 요거 참고해서 보시고, 요거는 이제 화면에 딱 맞게 보는 거. 그러면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파일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 사이즈는 좀 전에 저희 1000에 1000 줬잖아요. 요거 누르셔도 되고, 직접 입력해서 1000에 1000을 다시, 예.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직접 입력해서 1000에 1000 픽셀 주고 새 디자인 만들기 누르세요. 그럼 다시 이렇게 새 창이 뜨겠죠. 자, 여기다가 업로드해서 아까 올려놓았던 사진 클릭하시고, 요거 말고 요걸로 할까요? 요거 클릭하시고 크기를 늘려서 1:1 사이즈에 맞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사진이 좀 어두우니까 직접 조정해 가셔서 밝기랑 대비는 적당하게 맞춰주세요. 그러고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기왕이면 JPG로 할게요. 빠른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근데 받을 때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뜨는 이유가 요 위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장하실 땐 가급적이면 위쪽에 이름을 주시면 좋아요. 대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만들고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되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아까 제품 사진 폴더에 저장해 놓을게요. 추가 이미지들도요. 얘를 또 지우고 다른 이미지를 또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넣고 끌어서 A4용지에 맞게 조절해서 A4랜다 1:1 사이즈 맞게 조절해서 배치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 이렇게. 그래서 아예 이런 사진은 만약에 좀 편집이 조금 어려우시면 아예 1:1로 찍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요거 나중에 찍으실 때. 자, 어쨌든 요것도 밝기 대비를 조절해서 맞춰주시고요.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 해서 빠른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시면은 이게 받아지죠. 그쵸? 얘는 이름을 좀 바꿀게요. 아까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 또 지우고 다른 그림 또 선택해서 늘려서 1:1 사이즈 안에 보이게만 일단 배치하겠습니다. 자, 밝기 대비 조절하셔서요. 맞춰주시고, 마음에 들게 됐으면 다운로드, 빠른 다운로드, 저장 경로 맞춰서 저장. 네, 이런 식으로 저장 좀 해보세요. 그 다음 장도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서 크기 조절. 위치 맞춰놓고 밝기 대비 조절해서 다운로드, 빠른 다운로드, 저장하실 때 이름을 적고, 얘는 이제 또 지우고 다른 사진 크기 조절해서
어차피 용지보다 넘어가면 잘려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지 넘어가게 여기 맞게만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고 밝기 대비 조절하셔서 역시 다운로드, 빠른 다운로드, 다른 이름 저장, 얘는 5번. 자, 이런 식으로 저장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거 우리가 아까 만든 요 제품 사진을 이렇게 저장을 했죠. 각각 아까 제품 사진을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대표 1, 2, 3, 4, 5라고 해서 각각 대표 사진들 만드셨을 거예요. 요거 만든 거를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게요. 투명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미리 캠퍼스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일단 맞긴 한데요. 딴 데서 되니까 또 알려드려야겠죠. 자, 일단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잠깐만요. 인터넷을 좀 들어갈게요. 새창. 네이버에다가 투명 이미지라고 쳐보면 무료 투명 배경 만들기라고 해서 아도비에서 만든 거 있어요. 요거 들어갈게요. 사진 업로드하기를 눌러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거하고 싶으신 사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클릭해서 고르셔도 돼요. 그럼 저는 여기 배경을 제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이걸로 할까? 뭐 어쨌든 선택해요. 열기 하시면 이 사진의 배경을 얘가 제거를 해줘요. 자, 제거됐죠? 그러면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다운받으려면 등록해야 된다는데 어차피 아도비 계정은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쓰시면 되니까 소셜로 할 거면 구글로 만드시면 되죠. 저는 이미 구글 아이디가 있으니까는 로그인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좀 도움 되셨어요? 아니, 투명 이미지 눌러가지고 뭐 어디 들어가야 되나? 투명 이미지 만들기 눌러가지고. 아이고, 투명 이미지 하면 무료 투명 배경 만들기 아도비에서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여기 가셔서 여기서 사진 업로드하기. 배경 만들기. 자, 내 디바이스에서 찾아보기에서 투명한 이미지 만들 사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못 잡아주면 어쩔 수 없어요. 만약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열기 하면은 얘 배경을 이렇게 찾아주겠죠. 이것도 배경이 깔끔해야 따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흰색 도화지가 일단 제일 좋아요. 따졌는데 어때요? 주변이 좀 색깔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랑 이제 주변의 색깔이 비슷하니까 땄긴 땄는데 여기가 어때요? 여기 뭐가 들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만약 잘 따졌으면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안 됐으면 여기서 뭐 간단하게 편집은 가능한데 여기까지는 좀 골치 아프실 거예요. 모양 맞추고 배경 로고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그냥 그대로 다운받으면 돼요. 만들어가지고 다운로드 하기. 그러면 일단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드린 것 같아요. 깔끔하게 하실 땐 그렇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상품 등록. 이건 우리 저번서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상품 등록. 자, 카테고리에다가 뭔가 이제 상품을 찾아서 올려야 될 텐데요. 내 상품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플러스 새 탭을 눌러서 추가할게요. 자, 네이버로 가셔서 쇼핑 탭에서 검색해 보시면 돼요. 자, 네이버 검색을 지금 저는 타이머를 골랐으니까 타이머 이렇게 쳐서 보면은 여기 쇼핑이라는 부분에 타이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 보일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는 쿠킹 타이머라는 곳에 들어있네요. 그쵸? 그럼 나는 쿠킹 타이머에다가 만약에 넣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 위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다시 돌아가서 쿠킹 타이머 이렇게 쳐보시면은 해당 그 카테고리가 나오죠?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상품명. 원래 상품명에는 키워드를 포함해서 적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거 이제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판다랭크라든지 쇼핑인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만약에 그렇게 찾으실 겨를이 안 되신다면 네이버 쇼핑의 타이머라고 쳤을 때 이 위쪽에 보시면 연관 검색어들이 쫙 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고르셔도 돼요. 근데 지금 마땅하게 없네요. 타이머가. 판다랭크 와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타이머라고 적고 엔터 쳐보니까는 타이머에 대해서 얘가 이제 분석해서 카테고리를 뽑아주겠죠. 타이머, 스톱워치, 뭐 공부 타이머 이런 거 나왔는데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상품명에다가 키워드를 포함해서 넣으세요. 지금 스톱워치랑 쿠킹 타이머 이런 정도만 일단 가져왔거든요. 혹시 여기서 가져올 게 있으면 더 쓰셔도 돼요. 주방 타이머도 있기는 했는데 이건 좀 최악이라고는 하네요. 공부 타이머는 경쟁률이 좀 좋은 편인데 디지털 타이머 이것도 별로고 네, 미니 쿠킹 타이머 요거는 이제 경쟁률 중간이니까 미니 쿠킹 타이머도 가져올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검색 품질 체크해보면 문제없다고 하죠. 그래서 상품명에는 키워드 한 두 개 정도만 뽑아서 걔네를 섞어서 쓰기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가 이건 이제 들여오는 단가에 대해서 가격을 계산해서 원래는 넣는 건데요. 보통 보면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뭐 쇼핑몰 마진 계산기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은 관련된 이런 엑셀 파일 같은 것들을 다운받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진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부가세까지 계산을 해준다는 것도 있고 만약 이렇게 눌러서 보니까는 셀러툴 요거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이런 거 막 언크라든지 뭐 이런 데서 배포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거를 그냥 어차피 무료기도 하고 금방 받잖아요. 그래서 요런 타이머 같은 거를 타이머랜다. 이런 계산기 같은 거를 하나 다운받아서 쓰세요. 그러면은 요런 거를 이제 저장해 가지고 쓰셔도 돼요. 엑셀을 아시는 분은 이렇게 엑셀을 불러와 가지고 요런 데다가 원래 각각 이제 판매가가 얼마고 원가가 얼마고 이런 걸 계산하면은 얘가 계산식을 이렇게 넣어서 사람들이 배포를 한 거거든요.
계산이 나오는 그런 형식이에요. 근데 또 여기 또 엑셀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계산기는 잠깐 제가 요거 말고요. 구글에서 한번 적어볼게요. 구글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보시면 셀러 마진 계산기라고 해서 이런 거가 하나 있을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셀러 마진 계산기에 상품명, 매입가, 판매가를 적어서 대략적인 마진을 뽑아주는 그런 마진 계산기가 있어요. 어차피 상품명은 안 적어도 될 테고, 매입가가 예를 들어 저걸 살 때 1,000원에 사왔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판매가는 얼마에 팔았을 때 마진이 얼마가 남는지 이런 걸 구하는 게 셀러 마진 계산기고요. 판매가 계산기 같은 경우는 공급가랑 마진을 넣었을 때 판매가는 얼마 정도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이다. 판매가 마진은 뭐 10%를 남길 거다. 즉시 할인 안 할 거고 마켓 수수료율이 6%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안 남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급가 원가랑 이게 판매가 마진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판매가로 해서 올릴 건지. 그러니까 마진이 10%가 아니라 110% 이렇게 적어야겠다. 그쵸? 즉시 할인 마켓 수수료에서 계산. 이거 안 나와요? 10,000원이라고 해보면 이것도 안 나오네. 얘가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뽑아주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용하시면 좀 더 쉬우실 거고, 아니면은 엑셀을 쓰신다고 해도요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 게, 이게 지금 제가 네이버에다 마진 계산기라고 쳐서 그냥 블로그에서 지금 방금 다운받은 거예요. 만약에 판매가가 나는 5,000원에 팔고 싶고 상품 원가가 예를 들어서 2,000원이었어요. 아까 요 상품은 타이머였죠? 그럼 일일 판매량 몇 개가 팔릴 거다. 그리고 수수료가 이게 마켓별로 다르니까 예를 들어 6% 수수료를 띈다 라고 하고, 배송비는 3,000원인데 계약 배송비가 이게 이제 택배하고 계약을 맺으면은 싸게 배송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배송비에서도 이윤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일반 개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배송비가 3,000원 그대로 들 거예요. 그럼 3,000원으로 맞추고, 박스가 우리 상품을 보낼 때 그 상품만 딱 보내는 게 아니라 박스 포장해서 그렇게 보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박스비나 부자재 비용 얼마 들 것인지, 뭐 하나당 예를 들어 100원이 든다라고 한다면 100원 해서 뭐 기타 더 드는 비용들, 뭐 사은품이나 전단지 같은 거, 에어캡 부자재 비용이 하나당 뭐 얼마가 들 거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넣으면은 이거의 그 전환당 비용과 순이익이 이렇게 구해지는 마진 계산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보통 아까 제가 간단히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이런 식으로만 쳐보시면은 바로 뜨는 애들이 많거든요. 뭐 만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할 건데, 이렇게 마진 계산기 이렇게 썼을 때 제가 지금 받아서 보여드린 건 요 언크 돈 버는 공부에 있는 마진 계산기를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 말고도 이 밑에도 보면은 판매가 책정 마진 계산기 제공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런 데서 이제 몇몇 가지 계산기들을 받아보시고 그 중에 내가 좀 쓸만한 걸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보니까는 간편 마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요거도 한번 받아서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마진 계산기 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요. 뭐 일단 여기다 그냥 저장할게요. 이런 식으로 받아보면 요건 이제 다른 데서 제가 받은 마진 계산기죠.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구성해 놨네요. 수수료가 스마트 스토어는 5.63, 그러니까 5.7% 정도 떼요 원래. 부가세는 만약에 일반 과세자면 10%를 떼고 간이 과세자는 과세율에 따라 다른데, 일단 일반 과세자보다 더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는 그냥 6% 그렇게 세금을 정한 것 같고요. CS 이제 교환 반품에 대한 수고는 5% 이렇게 해서 얘가 책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상품을 입력을 하면은
판매가가 예를 들어서 5,000원에 팔 거다. 고객 배송비가 3,000원이다. 구입 원가는 얘가 뭐 2,000원짜리를 샀다. 수수료가 아까 여기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5.63이겠죠? 배송비가 뭐 3,000원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데 여기 옆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뭐냐면 메모예요.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얘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보면은 각각의 이제 어떤 산출이 돼서 금액이 이제 나오게 그렇게 된 게 지금 보면 요 옆에가 이제 자동 산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뽑은 게 이제 기본 마진이 얼마고 최종 마진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산출해 주는 그런 계산기네요. 그래서 마켓별 수수료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부가세 종합세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일이 내가 다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엑셀을 잘 아시는 분은 이제 계산식 해가지고 만드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엑셀을 잘 알아도 시간이 안 되시면 만들어져 있는 걸 좀 수정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진 계산기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원하신다면 제가 단톡방에 오늘 받은 이 두 가지 마진 계산기는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그냥 조금 편집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좀 아시겠죠? 원래는 원가에다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매겨지는 수수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단 계산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만약에 원가가 내가 만약 1,000원짜리를 판다 라고 했을 때 이 1,000원짜리 안에는 각각 이제 스토어에다 올릴 때의 수수료가 들어가요. 아까 스마트 스토어라고 한다면 아까 5.6 몇 해가지고 한 6% 정도 수수료가 띄어진다라고 가정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 제로 스타트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은 수수료는 훨씬 안 들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6%보다 훨씬 덜 들 거예요. 근데 일단은 부정적으로 제일 부정적으로 한 6% 뗀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다가 이 수수료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곱하기 1.06 6%를 뗀다라고 한다면 1,060원은 돼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마진이라고 했을 때 뭐 1.0 뭐 나는 20%를 떼겠다. 그럼 이렇게 적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산했을 때 내가 얼마 정도 받아야 되나 요거를 간편하게 책정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매번 계산기를 두드리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엑셀로 미리 데이터가 짜여져 있는 그 부분을 이제 활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해 보시면 딱 이렇게 입력하면 내가 2,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았을 때 마진이 얼마가 남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남는구나를 판단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1,000원의 물건을 떼온다고 1,100원에 올리면 손해예요. 왜냐면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셔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마진을 계산해서 올리시는 게 맞고요. 그런 거는 이미 많은 그런 블로그들에 저렇게 계산기를 많이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은 아이씨 다 닫았나요? 정신이 없네. 네, 참고해서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게 마진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 그럼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은. 자, 그러면 5,000원에 그대로 올리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똑같이 5,000원에 올리더라도 만약에 5,500원짜리를 할인을 해서 전체 500원을 할인을 해서 5,000원에 받는다. 이거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건 아마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을 건데요. 그냥 이렇게 올리게 되면 5,000원에 그냥 올리게 되면 그냥 5,000원이라고 뜬다면 할인가로 이렇게 지정해서 올리게 되면은 원래 얼마였는데 5,000원으로 받는 거다라는 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몇 프로 할인이라는 게 붙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래 정가로 사는 것보다 원래 좀 더 좋은 상품이었는데 싸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할인이라는 부분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고 수량. 지금 저는 타이머가 회색하고 까만색이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재고를 정하는 게 아니고 단일 재고일 땐 여기다 재고를 정하시면 돼요. 자, 옵션에서 설정을 해볼 건데 조합형으로 옵션명은 1개, 정렬 순서 등록순
옵션명은 컬러를 검정하고 쉼표하고 회색 이렇게 해서 옵션 목록으로 적용하면 여기 옵션 목록에 뜬다라는 거였죠. 지금 옵션가는 뭐 검정이라고 해서 더 추가되는 건 아니므로 그대로 둘 거고요. 재고 수량은 내가 이제 재고 갖고 있는 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상품 이미지의 대표 이미지를 클릭해서 내 사진에서 추가하실 건데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제품 사진의 대표 이미지 중에 첫 번째 내가 만들었던 이미지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대표 이미지로 들어가요. 이거 말고 이걸로 할까요? 제일 좀 제품에 좀 눈에 띄는 그런 사진을 넣으시면 돼요. 이걸로 해볼게요. 그 다음 추가 이미지. 내 사진에 가서 아까 전에 저희 5개 만들었잖아요. 첫 번째부터 5개까지 다 선택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세 페이지 사진 올리는 거는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복습 겸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거 아니에요. 혹시 나한테 동영상이 있으신 분은 여기 동영상도 올리셔도 돼요. 한번 동영상을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진 딱히 동영상이 없으신 분은 그냥 비워두셔도 돼요. 그냥 저는 지금 제가 동영상을 아까 가져오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ITQ에 있는 동영상을 그냥 간단하게 보여서 올려놓을게요. 어떻게 뜨는지만 볼 거니까. 보통 여기다 동영상을 넣으면은 우리 추가 이미지 넣은 거 있죠. 제일 뒤에 동영상이 들어가고 요 상세 페이지 제일 앞에 동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 보시면 되겠고, 상세 설명에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을 누르셔서 사진을 내 사진, 아까 전에 우리 제품 사진 폴더에 받으셨던 상세 페이지 만들었던 거 있죠. 첫 시간에 우리 만든 거 요 한자 2개 선택해서 여세요. 물론 좀 더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이런 데다가 이제 간단한 설명을 좀 적어주시는 걸 추천은 합니다. 근데 설명 적을 여유가 없다. 그냥 올리시기라도 하셔도 됩니다만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무래도 내 상품을 그래도 좀 더 상위에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다가 상품에 대한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좀 적어주게 된다면요. 근데 일단 그게 좀 어려우신 분은 그냥 일단 이렇게라도 등록하셔도 돼요. 자, 주요 정보. 여기에서는 브랜드랑 제조사를 넣는데요. 브랜드가 있으시면 적고 없으시면은 그냥 본인 뭘 적으시면 돼요. 제조사도 상품 속성 디지털이고 얘는 자석으로 부착하고 클립으로도 부착해요. 최소 단위 1초 단위고 최대 설정 시간 60분 되는 것 같아요. 스톱워치, 카운트다운, 알림 가능하고 리피트는 뭐지? 네, 어쨌든 이런 게 가능하네요. 자, 케이스 인증 있으면은 있음으로 가면 되는데 없으면 없음으로 가시면 되고요. 원산지 선택하시고 얘가 국산이 아니라 중국산이면은 수입산. 그래서 아시아. 그래서 여기서 중국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적고,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요거 보통 보면은 기타 제화로 해서 상품 상세 참조하시면 거의 될 거예요. 상품군이 맞는 게 있으면 고르시고 없으시면은 상품 상세 참조하세요. 배송 저번에 넣었으니 아마 있을 거고요. 반품 교환이랑 AS 특이사항도 저번에 넣으셨으니까 따로 건들 필요 없을 거예요. 추가 상품 있으면 선택하지만 없으시니까 설정 안 하고요. 구매 혜택 조건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상품 리뷰 작성 시 주는 걸로 할게요. 예를 들어 텍스트 리뷰 10원, 포스터 동영상 리뷰 50원 이런 식으로 넣어볼게요. 상품의 단가가 작으니까요. 그 다음 검색 설정 여기다가
태그를 넣어서 타이머, 타이머 시계 적어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와요. 그래서 고를 만한 게 있으면 여기서 선택하셔서 고르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보시면은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내용들은 다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죠. 이렇게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것 최대 10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러고 만약 태그 사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는 요 메타 테이블,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위치에 넣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뭐 딱히 다 고른 것 같아요. 상품 정보, 품질 체크하시고 문제 없으면 저장하시면 돼요. 수입사. 뭐 특별하게 적을 게 없으면 중국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러면 상품이 올라간 거고요. 이렇게 쿠킹 타이머가 제작이 돼서 올라간 거 보이죠? 여기 추가 이미지 있고 여기 이제 동영상이 맨 끝에 있어요. 네, 이 동영상은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여기 상세 페이지 바로 앞에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동영상을 넣어서 그 상품에 대한 소개를 좀 넣고자 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넣어서 추가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잘 만들어진 거 보이죠? 자, 이렇게 바로 해보세요. 자, 일단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상품 관리에 보시면요, 상품 조회 수정이란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내가 올렸던 상품에서 만약에 수정해야 되는 상품이 있다면 수정을 들어가셔서 내용을 수정해서 고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품명을 다시 바꾸고 싶다든지, 예를 들어 저는 테스트로 올리는 거니까 테스트용이라고 앞에다가 적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수정하셔서 저장하실 때는 바로 여기 있는 상품 관리에서 조회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품을 내리고 싶어요. 그럼 선택해서 이 상품을 삭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과정에서만 잠시 중지를 해놓겠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해요. 자, 일단은 상품에 대해서는 얘기했고요. 상품 일괄 등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 엑셀 양식을 받아서 쓰시는 등록을 일괄 등록이라고 해요. 절차도 조금 어려운 편이고 내가 위탁 판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괄 등록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카탈로그 가격 관리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카탈로그에 묶여있는 상품들의 가격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별로 쓰실 일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관 상품 관리로 가볼까요? 만약에 내가 파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 상품과 연관된 상품이 있다라고 할 때 연관 상품을 등록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히 검색을 해보면 연관 상품을 찾아볼 수도 있고, 만약 연관 상품이 없다면 연관 상품을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함께 사면 좋은 상품 해서 리스트형이나 이미지형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함께 사면 좋은 상품으로 리스트형으로 해서 올리겠다라고 해서 저장을 하시면 여기 이제 상품을 불러오시면 내가 함께 사면 좋은 상품들의 목록을 선택하고 상품 등록을 해놓게 되면 저장하면 얘가 이제 연관 상품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열면은 얘네들이 같이 뜨는 그런 게 이제 상품 연관 상품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려 보자면 아까 여기를 딱 눌렀을 때 이렇게 함께 사면 좋은 상품이라고 묶여서 나오죠. 그래서 이 상품을 내가 예를 들어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상품과 같이 사면 좋은 상품을 연관 상품으로 묶어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객단가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 상품 한 개 한 개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을 원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 곳에서 살려면 배송비가 드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필요한 상품들을 찾아서 직접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또 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이러한 상품들을 사야 된다 하면은 이 상품 살 때 이런 건 어때요? 라고 같이 보여주는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선택 상품을 담을 수 있게 해주는 연관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진 보관하면 쓸 일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는 나만이 관리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매니저를 두고 여러 명이서 관리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주로 이제 어떤 사진을 상품 이 보관함에다 사진 보관함에다 넣어놓으면 다른 PC에서 사진 보관함에 있는 사진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정도의 특징? 그게 이제 상품 보관함, 사진 보관함이라는 내용이고요. 혼자서 쓰실 땐 별로 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송 정보 관리는 우리가 이미 입력한 배송 정보들에 대한 관리인데요. 배송비를 묶음 관리를 하거나 내가 배송 정보를 집어넣어서 관리할 때 배송 정보 관리로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묶음 그룹 추가해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배송에 대해서 내가 뭐 도서상관 추가 배송비를 설정하겠다 이런 걸 맞출 수도 있는데 어차피 상품 등록할 때 배송 정보 입력하시는 그 정도로만 쓰신다면은 묶음 그룹 관리까지 갈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송 정보 관리는 내가 필요로 하면은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는 공간이다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템플릿 관리라는 거는요. 카테고리 템플릿이나 AS 템플릿 등의 각각의 템플릿을 관리하는 공간이에요. 별로 쓰실 일은 없는데 내가 자주자주 얘기하는 어떤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뭐 사이즈 교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매번 똑같이 얘기하기 불편하니까 여기다 등록해 놓고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일종의 매크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의류 쪽이라고 한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옷 사이즈를 입는데 이 옷이 맞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되게 대답하기 애매하잖아요. 사람 체형은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상세 페이지에 치수를 재서 그걸 치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세요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 타이핑을 하려면 힘든 거예요. 매번 똑같이 적어야 되니까. 그럴 때 템플릿에다가 등록해 놓고 그냥 불러다가 복사해서 붙이는 그런 형식으로 쓰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지사항 관리. 아까 혹시 공지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 상품들에 보면요. 이런 게 하나씩 붙어 있어요. 뭐 6월 전시회 이벤트 해가지고 뭐가 붙어 있죠. 여러분들은 안 붙어 있어요. 당연히 공지를 안 만드셨으니까. 근데 5월 달은요. 배송이 특히나 좀 애매한 달이에요. 왜냐면 감사의 달이라 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뭔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 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배송에 대해서 고객들의 불만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휴가철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이제 공지사항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지사항 관리에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이라는 메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분류를 뭐 이벤트, 배송지원, 상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예를 들어 배송지원이다. 그리고 제목에 뭐 내가 알아보기 쉽게 배송지연 뭐 5월 가정의 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제목을 적고요. 요 공지사항은 어차피 똑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로 올리는 거거든요. 스마트 에디터로. 그래서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오늘 좀 더 나간다면 여기까지였는데 일단 그냥 설명만 가볍게 드려볼게요. 시간상. 여기 미리 캠퍼스에서 검색을 해보면 배송 공지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템플릿이 또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해당하는 배송 공지에 관련된 모양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좀 설 연휴 막 이렇긴 한데 뭐 이런 거를 좀 수정하겠다 하면은 요거 적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순차 배송이다 이런 걸 남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5월 배송 안내 해가지고 이 토끼 한복 입은 거는 좀 안 어울리니까 지우고 여기 대신에 요소를 어린이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을 넣는다든지 뭐 어쨌든 꾸민다라고 가정해 주세요. 우리 제가 꾸미는 거는 이런 식으로 꾸민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꾸몄어요. 그러고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게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이렇게 또 창이 뜨면 안 보이죠? 여기 스마트 에디터 1에다가 눌러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집어넣은 거 선택해서 등록해 놓으면 이 위치에 그게 뜰 거고, 전시 위치는 전체 다 뜨게 할 건데 모든 상품의 공지가 뜨게 해야죠. 이때는 배송 공지니까. 전시 기간은 이거는 5월달 5월 그 배송이니까 뭐 4월부터 4월 30일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5월 뭐 지금 바쁠 때까지가 15일까지다 뭐 9일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 시간 정하고, 팝업 띄울 거면 설정함 아니면 팝업 설정 안함 하신 후에 상품 공지사항 등록을 하면은 얘가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품을 들어가 보면 이 부분에 나중에 그 공지가 뜨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은 어떤 공지가 뜨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기간을 정하니까 안 나오네요. 지금 설정 안 함으로 해서 잠깐 바꿔볼게요. 이게 바로 공지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독은요 뭐냐면은 상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것들이 이제 구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독 상품이 있는 경우에 넣으시는 공간이니까 여긴 넘어갈게요. 자, 판매 관리. 판매 관리에서 보시면은 내가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 통합 검색에서는 주문이 들어온 사항들, 주문 번호, 주문 일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실제 이 부분은 내가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들어왔을 때 제일 요 앞부분에 보시면 어차피 결제대기 여기 떠 있거든요. 신규 주문에 여기 0건이지만 지금 신규 주문이 있다면 이 부분을 누르면 주문 발주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주문 번호가 있으면 선택해서 발주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 발주 발송의 배송 관리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주문 송장을 넣어서 등록하시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배송이 운송이 어디까지 됐는지 여기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구매가 일어나면 구매 확정까지 들어가는 요 절차가 판매 관리 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아직은 우리가 판매를 안 해봐서 어렵다고 한다면 요 위쪽에 보시면 1대1로 배우는 꿀팁 동영상이라고 해서 각각의 이제 구매 확정하는 절차들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뉴얼로 다운받아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이제 취소하거나 반품하거나 교환했을 때의 어떤 내역이나 이런 것들 이제 관리하시는 그런 공간이고요. 정산 관리에서 빠른 정산이라는 거는 실제 이제 정산을 받을 때 보통은 사람들한테 도착하고 배송을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러니까는 구매 확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1일 안내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정산이거든요. 근데 이 빠른 정산이라는 건 구매 확정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집화 처리 플러스 1일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얘네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빠른 정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통 정산이 된 거는 정산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벌 정산이나 건별 정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부가세 신고하는 내역에 대한 것도 여기 부가세 신고 내역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요건 이제 충전금 관리. 여기 이제 문의 리뷰 관리인데요. 문의 관리가 있을 때 그 문의 내역을 보거나 고객 문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고요. 요건 이제 고객이 리뷰를 적어놨을 때 그 리뷰에 대해서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자, 리뷰 이벤트도 열어서 그 사이에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 리뷰가 좋으면 적립금을 주는 어떤 이벤트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톡톡 상담 관리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상담 들어온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토어 전시 관리에 저번에 스마트 스토어 보셨고요. 카테고리 관리에서는 카테고리를 원래 카테고리 그대로 전시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카테고리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를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정리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카테고리 추가하시면 W를 추가해서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서 이 카테고리대로 들어가면은 너무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 나는 예를 들어 뭐 욕실용품 아니면 주방용품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 나만의 카테고리 전시를 해서 넣으실 수가 있고요. 쇼핑 스토리는 별로 쓰지 않으니까 넘어가서 일단 설명할게요. 노출 관리. 여기 기획전하고 럭키투데이가 있어요. 일단 이 기획전이라는 거는 상품에 대한 기획전을 올리는 부분인데요. 럭키투데이랑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럭키투데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품을 한 개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제일 저렴한 상품 하나를 올리는 게 럭키투데이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제안을 했을 때 검수를 통해 심사가 완료되면 뜨게 되는 게 이제 럭키투데이다 보시면 되겠고, 기획전 같은 경우는 하나를 올리는 게 아니라 50개 이상을 올릴 때 기획전을 씁니다. 물론 내 상품을 판매할 때 조금 더 잘 팔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를 들어서 판매가 되는 걸 보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를 검색했을 때 이 옆에 보면은 뭐 럭키투데이라든지 이런 게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럭키투데이라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고객 혜택 관리. 여기서는 이제 혜택 등록과 혜택 조회 수정이 있는데요. 혜택 등록으로 가보시면은 쿠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어떤 사이트를 딱 들어갔을 때, 제 상세 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이 위쪽에 이런 쿠폰들이 들어있죠. 이 쿠폰을 만드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혜택 등록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좀 만들어보고 오늘은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고 나머지들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오픈마켓 들어갈 거예요. 자, 혜택 이름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자, 어디로 갔냐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혜택 등록으로 왔어요. 혜택 등록 찾아오셨어요? 여기 혜택 이름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할인이라고 그냥 적었어요. 그리고 만약 소식 알림을 했을 때 또는 스토어 찜을 했을 때 내가 혜택을 주겠다. 그럼 쿠폰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상품에 대해서 얼마 최대 뭐 1,000원을 할인하겠다. 뭐 예를 들어 그냥 100원을 할인하겠다. 뭐 이런 거 있죠. 최소 주문 금액은 뭐 10,000원 이상 구매 시에 뭐 100원을 할인해 준다. 이런 식의 어떤 쿠폰을 만드는 거예요. 혜택 기간을 설정을 해서 정하시고 유효기간이 있다면 기간으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발급일 기준에서 30일간 유효하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노출하겠다 하고 내 상품 전체 하고 확인 눌러보세요. 만약에 내 스토어 상품의 전체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상품만 선택해서 쿠폰을 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내 스토어 상품 전체에다 한번 달아볼게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저장됐으면은 본인 그 스토어로 가셔서 지금 열려있는 제품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쿠폰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스토어 찜 했을 때 100원 할인하는 쿠폰이고 10,000원 이상 결제 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쿠폰이 만들어지고요. 상대방은 이걸 다운받아서 10,000원 이상 결제하면은 100원을 할인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쿠폰도요, 없는 것보다는 이런 걸 달아놓는 게 사람들이 더 구매를 할 때 구매가 더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쿠폰들을 보통은 달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